포르쉐 파나메라4 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전면부 범퍼의 디테일에서 공격적인 느낌, 스포티한 느낌들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약간의 각을 살려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바디라인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포인트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DRL은 위쪽에도 표시가 되지만 이 범퍼 아래쪽에도 보시면 일자로 탁 뻗어 있는데요. 저런 부분들도 과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차량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매트릭스 LED가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픽셀로 구성된 LED가 촘촘하고 밝게 잘 비춰줍니다. 좌우 폭도 균일하게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도 뭔가 비는 듯한 느낌? 약간 왜곡되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균일하게 밝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이 좌우 폭이 줄어들지 않고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아래쪽에 DRL은 방향지시 등과 공유하고 있고 위쪽에 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DRL 같은 경우는 DRL 역할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고요. 실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 자연광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확실히 백색광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뻗어나가는 느낌, 그리고 여러 개의 픽셀 LED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뭐 흐릿하거나 뭔가 좀 비는 듯한 아니면 좀 왜곡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주변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차량 앞에 이렇게 존을 형성을 하고 그 존이 밝게 비춰주고 주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순간적으로 확 넓어졌다 좁아졌다는 유연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동작하죠.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본닛 위의 주름도 과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디자인 라인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에서 봤을 때보다 약간 틀어서 보면 이 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생각보다 차량의 사이즈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요. 직전 세대 또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루프 라인에서 뒤로 쭉 내려가는 저 라인이 훨씬 더 세련되고 말끔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휠은 21인치고요. 타이어는 앞뒤 사이즈가 다릅니다. 앞쪽은 275, 35, 21이고요. 뒤쪽은 325, 30, 21입니다. 캘리퍼 크기만 보더라도 이 차의 이 성능이 범상치 않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이고요. 상단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거슬리거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배지 선명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고정 방식이 아닌 좀 클래식한 느낌의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해 뒀는데 이런 이 고정 부위라든가 전체적인 하우징 디자인도 참 매끈하게 잘 뽑아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두툼한 크롬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고요. 천장이 지금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의 개방감은 아주 좋습니다. 브레이크 냉각과 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앞쪽 펜더가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충전구는 운전석 뒤쪽 팬더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PHEV 모델이기 때문에 감압이 필요해서 바깥쪽에서 푸시 타입으로 열 수는 없고요. 주유구는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감압을 한 이후에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요.
블루칸 뒤쪽 팬더가 포르쉐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살려주고 있고요. 테일라이트는 가늘고 길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과 전체적인 실루엣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퓨저는 공격적인 느낌,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는 확실히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임을 알 수가 있고요. 포르쉐의 레터링과 파라메라4 레터링 선명합니다. 버튼을 살짝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오픈할 수가 있고요. 공간 자체는 아무래도 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넓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파나메라 생각을 해보면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약간 파여 있어서 조금 더 공간 가져갈 수 있고, LED 조명은 좌우측에 꼼꼼하게 잘 갖춰뒀습니다. 서기 같은 것들도 기본 비치가 되고요. 알루미늄 같은 걸로 덧대져 있어서 이 상단부의 마무리도 고급스럽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리플렉터는 양쪽으로 2개 달려 있고요. 수동 손잡이는 없고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포르쉐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911의 이 독특한 라인 같은 것들이 엿보이면서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립도 나쁘지 않아요.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살짝 파여 있고요. 도어는 소프트 크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고, 두께도 제법 두툼한 편입니다. 여닫았을 때는 냉장고나 금고를 여닫는 그런 느낌들이 안정감으로 다가오고요. 실내는 지금 이 레드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고급스러운 와인색 컬러이기 때문에 확실히 실내에서의 또 다른 느낌들을 전달을 해 줍니다. 헤드룸 공간의 여유는 정말 좋고요. 앞쪽 그리고 뒤쪽에서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의 개방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이런 부분들 컬러 넣는 것도 옵션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 되게 일체감이 좋고요.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입니다.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됩니다. 얇게 돼 있는 저 부분까지 수납을 할 수가 있어서 나름 수납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큰 페트병 넣다 뺐다 할 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기본으로 보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파라메라4라고 하는 레터링 금속 재질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정말 편안한데요. 옵션으로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버튼이 뭐가 많죠. 안장하고 등받이의 조임, 안장의 길이 조절, 그리고 기본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부터 시작해서 풀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인데 이 차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포르쉐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헤드레스트 일체형은 대부분 이 자세가 좀 약간 애매했거든요. 제 체형에서는. 근데 전혀 불편함 없고 편안하게 잘 잡아줬습니다.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듯 싶지만 이 디자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용을 할 때 불편함 전혀 없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인데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가 되게 큼직해서 좋았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 가능하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 레버로 틸팅 앤 텔레스코픽 4웨이 전동을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낮에 봐도 선명하죠. 시동 버튼, 그리고 그 옆으로 조명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공조 장치는 조절하는 게 없는데요. 전자식으로, 풀 전자식으로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 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요. 요런데 이 재질 같은 것들, 알칸타라의 카본 조합이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는 V6 2.9L 트윈 터보 엔진 기반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전기 모터가 먼저 개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HUD도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크기나 폰트 같은 것들, 폰트나 이 진한 정도는 괜찮은데 크기는 조금 더 키워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러스터는 지금 3서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에 이 설정을 조금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3서클을 2서클로 할 수도 있고, 가운데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가운데 집중해서 1서클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 2서클하고 3서클보다는 이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요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음성 명령부터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에 메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 아래쪽에서 이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전운전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응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크로노는 포르쉐의 어떤 모델을 구입하시더라도 저는 꼭 추천드리는데요. 실내 분위기가 감성 마력이 한 20마력 정도는 높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기어 노브 되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P 버튼이고요. 이렇게 딸깍딸깍해서 토글 타입 스위치가 좀 커진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어라운드 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곡이 적은데 정작 이 후면 카메라는 조금 왜곡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조 장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이 화면상에서 전기 모터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동도 기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설정, 주행 모드, 셰시 레벨, 스포츠 배기 시스템, 스포일러 펼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 다 설정 가능하고요. 보조 장치, 주행 기록에 관련된 기능들,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조명부터 시트 포지션, 그리고 뒤쪽에 롤 블라인드 열을지 닫을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코닉하게 기본 메뉴 구성 같은 것들도 되게 잘 설정이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접근하기 편하게 구성 좋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모니터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HUD하고 이 모니터 옵션을 조수석 모니터도 옵션을 선택을 했는데 운전석에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고요. 조수석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앞서 보여드렸던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봤던 그런 아이콘 같은 것들 구성 잘 돼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물론 볼 수 있고 인포테인먼트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들 다 올곧이 즐길 수가 있죠.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에 물리키로 자리 잡고 있고요. 조절하는 게 없어서 약간 허전한데 금방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가 조금 되긴 하는데요. 공조장치 컨트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온도 조절 같은 것도 해보면 바로바로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성이나 적응하는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반사가 되는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이 볼륨 컨트롤은 돌리는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수납 부분은 닫을 수가 있는데요. 텐션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고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암레스트는 널쩍해서 양쪽에서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조금 더 깊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2V 파워 아울렛, LED 조명 꼼꼼하고 가운데 이 파티션 같은 경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LED 조명이 인상적이고요. 실내에 이 내장재도 신경을 참 많이 썼다는 느낌 받고 선바이저는 약간 도톰한 편이고 거울 크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LED 조명하고 거울 커버 연동이 되어 있고요. 거울이 좀 큼직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실내등은 터치 타입이고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되거든요. 이너 커튼까지 풀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썬루프 유리 열리는 요 스위치하고 이너 커튼 조작하는 스위치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실내 거울은 작지만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가 답답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하우징에 걸맞는 거울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날렵하게 생겼는데 그 안을 거울이 꽉 채우고 있어서 시야 자체가 좋습니다. 4분의 1 바깥쪽으로는 광각을 조금 더 강하게 줬기 때문에 사각지대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검게 표시된 이 부분은 노란색으로 블라인드 스팟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표시를 해줍니다. 안전벨트 높이 조절되고요. 조수석 시트도 운전석과 동일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뒷좌석입니다. 패스백 형태의 루프라인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뒤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이지만 이 개방감 같은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유리 면적도 제법 큰 편이고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옵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요. 요런 데도 이 수납 같은 것들도 되게 꼼꼼하게 신경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공간은 가운데가 많이 높이가 올라와 있지만 이 아랫부분이 많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들은 들고 있지 않고요. 시트가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안장의 길이 조절부터 등받이 각도까지 지원을 해줘서 정말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옵션이 정말 탐나는데요. 이런 부분들. 럼버 서포트도 4A 타입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조 베개 같은 것들도 옵션으로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편안한 느낌, 이거 뒤쪽에서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딱 앉아보면은 목을 되게 편안하게 해줘서 여느 플래그십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컴포트한 느낌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은요, 일단 컵홀더랑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요. 안쪽에 꽤나 이 깊이가 있는, 길쭉한데요, 깊이가 있는 수납 공간도 잘 구성을 해 줬습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닫아보면 여기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이나 흠집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가운데 턱이 조금 높은 편인데, 이 차는 지금 2인승이거든요. 뒤쪽이 4인승, 전체적으로 4인승이고 뒷좌석에 2인승 시트가 달려 있는데 3인승을 원한다면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시트 컴포트, 그 다음에 주변에 조명 조절할 수가 있고요. 측면에 이 롤 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동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이 컨트롤러 안에서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는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B필러 안쪽에 있는 에어벤트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생각보다 뒤에서 봤을 때 그렇게 답답하거나 큰 느낌이 들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도심 주행에서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데요, 특히 차폭이 생각보다 많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돼 있고요. 물론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까지 장착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그 옵션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에어 서스펜션, 기본 에어 서스펜션 자체만으로도 저 같은 일반인이 접근을 했을 때는 차고 넘친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글쎄요, 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면 결론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 차는 포르쉐 911과 플래그십 세단, 뭐 예컨대 벤츠 S클래스, BMW의 7시리즈, 아우디의 A8 같은 차량들이 한 차량에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특히나 이전 세대에 비해서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이 정숙한 느낌, MVH도 굉장히 더 좋아진 느낌이 들고요. 서스펜션의 세팅은 진짜 기가 막힌데요. 차량은 포르쉐 공식 딜러 세영 모빌리티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 과속 방지 턱이 많은 데를 가보면 이 차량의 느낌을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세영 모빌리티 성수 센터에서 제가 지금 이 차를 대여 받아서 시승을 진행해 보고 있는데, 그 하풀인 성수에 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서 가셔가지고 차량도 한번 시승해 보고 또 주변에 하풀도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했던 점이 시승 코스가 되게 독특했는데요, 지금 코스처럼 과속방지 턱이 좀 많이 나오고 흔들림도 있고 이런 데를 가봐야 차량의 느낌을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뭐 포르쉐라고 길 좋은 데서 달려만 보고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시승 코스도 과속방지 턱이 막 10개 이상 한번 넘어볼 수 있고요. 지금처럼요, 이 차는 꼭 과속방지 턱을 넘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동부간선로를 좀 달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노면이 좋지 않은 상황도 경험을 해보고 노면이 좋은 데서 좀 속도도 가속도 한번 해보고 이런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시장 자체도 커서 다양한 포르쉐의 라인업을 한 곳에서 다 웬만하면 다 실물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성수 서비스 센터가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아마 국내에서 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비스 센터도 가까이 있어서 또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성수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 모터로 충전했을 때 한 56km에서 60km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도 풀로 충전 2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60km 이상 주행 가능한 걸로 클러스터 상에 확인이 됐고요. 이 차는 V6 트윈 터보 2.9L 엔진이죠. 거기에 PHEV 시스템이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토탈 시스템 출력이 470마력에 토크가 66.3kg/S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전 세대의 파라메나랑 비교를 해 보더라도 엔진 토탈 시스템 출력은 약 한 9마력, 8마력 정도 높아졌죠. 그 부분은 발끝에서 체감이 됩니다. 연비는 리터당 8.7km고요. 도심에서는 8.1, 고속도로에서는 9.6, 9.7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이 전비를 보면 복합이 킬로와트당 2.5km, 도심에서는 2.3, 고속도로에서는 2.7km인데, 일단 100% 도심 주행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연비는 내연기관의 연비는 7km 후반에서 8km 초반 정도,
그러니까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포르쉐 차량들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연비가 그렇게 높게 책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스펙상에 나온 연비가 실제 주행을 해봤을 때도 편차가 크지 않다라는 점이 장점이면서 특징이죠. 그리고 전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타더라도 저는 2km 후반에서 3km 초반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2km 후반에서 3km 초반 정도의 실 전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전기 모터에서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 모터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 모터에서 내연기관으로 전환될 때의 그 충격 같은 것들, 소리 같은 것들이 진짜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이 하이브리드에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분들이 처음 차량으로, 물론 이제 이런 차량을 첫 하이브리드로 선택하게 되면 너무 행복한 인생일 것 같은데요. 거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한 장점이 되겠죠. 전기모터 충전 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풀 충전이 가능했고요. 공인이 63km, 63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도심에서는 59km, 고속도로에서는 68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펙상 그렇고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두 번 충전했을 때 6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글쎄요, 날씨만 조금 받쳐준다면 70km 이상 주행하는 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게 세팅이 돼서 가뜩이나 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고 땅에 딱 붙어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시트 포지션도 한몫 거들고 있는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이 낮은 차량 치고는 전방 시야 확보가 되게 좀 시원시원하게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A필러 끝까지 이렇게 창이 연결되는 이 부분, 아웃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확장되거든요. 이 유리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앉았을 때 이렇게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911의 그 느낌이 드는데요. 이 공격적인 시트 포지션 설정이 가능하고요. 낮게 깔고 시트 이 등받이 바짝 세워서 딱 공격적으로 앉아서 와인딩 로드 달려보면 정말 그 짜릿짜릿한 느낌들이 911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하물며 헤드기어를 써고 당장 서킷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실내에서는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먹 2개,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지만 어쨌든 앉았을 때 주먹 2개 이상이 들어가면서 1열에서 헤드룸 공간 여유가 상당히 좋아서 헤드기어 쓰셔도 이상 순정 상태 그대로 뭐 위에가 이렇게 공간이 좁다거나 움직임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PASM이 전 모델에 5가지 이 트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모델에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2열 통풍 시트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기본 국내 소비자분들의 민감한 기본 장비, 옵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에어 서스펜션은 리프트업은 약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운되는 부분들은 속도를 내면 기본 오토 세팅에서도 차량의 차고가 조금 내려가는데 그 부분이 약 한 1cm에서 2cm 정도, 10mm에서 한 22mm 그 내외로 살짝 낮아지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선호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승차감도 좋으면서 내 달릴 때의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도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지?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서스펜션 세팅은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네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다가 킥다운을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원하는 만큼 충분히 달려주는 거는 분명합니다만은 약간의 렉 같은 것들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요. 도심 주행에서의 편안함과 이 다이나믹한 느낌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차량이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이 MSB라고 하던가요, 후륜구동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차량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스티어 성향은 후륜구동 베이스 이 차량들의 느낌이 있는데 글쎄요, 의도적으로 이 하드코어한 느낌을 받아보려고 좀 가혹 조건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이상은 저는 다루기 편한 이 뉴트럴한 느낌이 더 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성은
기본적인 구성도 구성이지만 그 세팅 자체가 타 브랜드와의 경쟁이 어려울 정도로 확실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포르쉐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치밀하게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산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소음 측면에서는 포르쉐 파나메라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절음과 공명음도 시속 한 120, 130 이상 달리지 않는 80에서 120 가용 조건, 가용 구간, 실가용 구간에서는 거의 소음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급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봤을 때도 움찔하면서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의 이 빠릿한 정도가 기존의 세단들에서는 쉽게 느껴지지 못했던 그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250, 1300rpm 부근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출력은 차고 넘치는 차량이기 때문에 낮은 rpm에서 8단 고정을 해도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이 배기음을 들어보면은요, 킥다운을 했을 때 엔진음하고 이 전기로 약간 사운드 제너레이터에서 소리를 좀 더해주는 그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해주고요. 킥다운을 했을 때의 반응은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간다 라는 느낌보다는 기대치보다, 물론 일반 차량들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만, 이렇게 밟으면 엑셀 인풋 대비 이 차량의 출력이 뽑아내는 그 느낌이 약간의 한 반의 반박자 정도 터보렉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인풋 양을 좀 많이 줘야지 토크가 팍 터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PHEV 차량이라서 그럴까요? 제로 100이 4초대고요. 제로 200이 16초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들이 시속 한 100에서 120 정도 달릴 수 있는 도로 조건이라고 하면 이 차량은 순간적으로 시속 150, 160을 넘어서 200km까지 순식간에 내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초고속 주행에서도 이 차량의 안정감이 상상 그 이상인데요. 어떻게 이런 셰시 강성과 서스펜션 셋업을 할 수 있는지 포르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이 전기 모드로만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폭 넓은 편입니다. 시속 한 130, 140 정도까지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드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이브리드 오토, 이홀드, 이차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본인의 기호에 맞게 하이브리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도 조절 같은 것들도 연동해서 할 수 있고 개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소비자의 어떤 입맛을 아주 잘 맞출 수 있는 차량이죠. 스포츠 리스폰스라고 해서 버튼이 하나 있는데 20초 동안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내달려 줍니다. 이 맛에 포르쉐 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달려나갈 수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e파워, 전기 EV 모드고요. 하이브리드,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플러스로 했을 때 차고가 낮아지면서 순간적으로 내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은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정확하게 공존하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편안하면서도 재미있고 짜릿한 느낌이 있지만은 또 쫀득쫀득한 이런 승차감 같은 것들, 그리고 미션의 반응도 거친 느낌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고급지면서 안정감 있는 컴포트한 성향 자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육각형 인재라는 표현을 왕왕 쓰기도 하는데요.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도 처음부터 정말 칼 같거든요. 담력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거부감이 없고요.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 안정성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같이 운전 실력이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이 차의 핸들을 잡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충분히 안정감 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열하고 2열의 승차감 차이는 없는데요. 2열이 상대적으로 이 패스트백 형태의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열 대비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살짝 부족한 거는 이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덜 시원시원한 느낌? 약간의 답답함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키가 큰 분들이 타시게 되면은 약간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가 뒤쪽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쇄되는 부분도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도 들어가 있는데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크게 쏠리지 않으면서 가운데 차선을 잘 유지해 주고요. 반면에 이제 이 코너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좀 스포티한 느낌? 약간 빠릿하게 움찔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타 브랜드 조향 보조에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속과 감속에서의 어색함도 없고요. 안정감 있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컨트롤을 해주면 1단위씩 속도를 올리고 내릴 수도 있고, 길게 눌러주면은 10단위씩 속도를 업다운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또는 강제로 뒤쪽에 이 전동 스포일러를 펼쳤다 접었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운포스에 관해서는 글쎄요, 체감상 제 엉덩이에서는 한 140, 150 이상 달렸을 때는 뭔가 좀 뒤쪽이 이렇게 좀 눌려서 안정감이 더 추가된다, 이런 느낌들이 들기는 했는데, 실용 구간 80에서 한 120 정도 달렸을 때는 이 스포일러가 그러니까 펼쳤을 때랑 접었을 때의 뭔가 좀 이 달릴 때의 안정감 같은 것들의 차이는 크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이어서 국도 구간까지 달려보고 있는데요. 차폭 때문에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다루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 있는 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너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달려 나갈 수가 있는 건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이거는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감탄사만 연발하는지 딱 타자마자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쏠림 같은 것들도 크지 않으면서 공격적인 공략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코너링에서의 이 재미는 소위 말해서 이 세단 같은 거 타시면,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차량을 세단으로 바꾸면 달리기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차량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려서 그런 부분의 부담은 있습니다만, 차량 자체를 놓고 보면 진짜 911하고 플래그십 세단이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진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시프트 업다운을 했을 때의 빠릿한 느낌도 느낌이지만,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에선 달리다가 멈추려고 했을 때, 제동을 걸었을 때 지금처럼 웅웅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 거는 이 타이밍이 진짜 빠릿해서, 그런 부분들도 실제 안전운전에 도움도 주면서도 운전의 재미를 잘 챙겨준 것 같아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이 부담감이 없습니다. 허리에 부담 전혀 없고요. 이 차가 포르쉐에서 만든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쫀득쫀득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좋습니다. 지금 심지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냥 하이브리드나 e파워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나긋나긋해집니다, 차량이. 노면이 갈라져 있고 파여 있고 막 울렁불렁하고 이런데, 울퉁불퉁하고 이런데 달려보더라도 매끈매끈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마 화면에서도 이 느낌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달이 될 걸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정말 승차감 좋고 연비 괜찮고요. 힘있고, 외관에서 봤을 때 세련된 느낌, 거기에 이 911과 플래그십 세단이 한 차량에서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그 만족도,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일 것 같은데요. 과속 방지턱이 조금 짧고 높이가 있는 구간도 그냥 쭉 달려보더라도 전혀 이렇게 기본 에어 서스펜션에서도 이런 느낌이 나니까 200만원 이상 옵션 투자를 해야지 포르쉐 그 액티브 라이드 선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더 좋을까요? 네, 이상 포르쉐 파나메라 4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